예, 포인터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 우리가 그 복습도 많이 했었어요. 인티저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캐릭터는 1바이트 이런 얘기를 했고요. 메모리 그 저장할 수 있는 크기는 0번지부터 42억 9천만 번지까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드디어 포인터의 핵심적인 내용을 시작을 합니다. 자, 포인터가 뭐냐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내용과 주소도 데이터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포인터라고 하는 거는 뭐다?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다. 이걸 포인터라고 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따라서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연습장 백지 가져다 놓고 눈으로 보는 거랑 손으로 이게 그림 그려서 내가 뇌랑 통신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한번 그려보기를 제가 권장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그 생각해 보시라고 문제를 드렸던 게 있어요.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인티저 A는 20, 우리가 늘상 아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포인터 P에다가 A의 시작 주소를 집어 넣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늘상 하는 거, 우리가 무엇을 포인터라고 하는지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물어봅니다. 자, 1번 별이 포인터다, P가 포인터다, 별 P가 포인터다, 인티저 별이 포인터다. 자, 제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3초. 찍으셨나요? 기권하지 마시고 찍으십시오. 무엇을 포인터라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하냐면 답은 요겁니다. 2번. 자, 2번.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요거랑 요거는 명백히 틀린 답이에요. 포인터라고 하는 건. 자, 그래서 포인터는 몇 번인가요? 라는 걸 알려면 그러면 포인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포인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포인터는 뭐다? 변수다라는 겁니다. 포인터는 변수다. 아까 어떻게 선언이 되어 있었냐면, 자, 인티저 A 20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인티저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장 위에 있는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림 메모리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이거 인티저니까 이렇게, 자, 이거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그리고 이거의 이름이 A인 거예요. 4바이트.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냐면 A의 시작 주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기억이 나세요? A의 시작 주소다. 그리고 요 안에 값이 지금 얼마 들어있는 거냐면 20이 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맞죠? 20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자, 이건 4바이트이고 20이에요. 여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100번지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 실제로 주소 표에는 16진수 표기라고 제가 지난번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는 그런데 10진수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10진수로 100번지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되셨죠? 자, 10진수로 100번지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요 문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문장. A라고 하는 변수는 인티저형 데이터를 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변수라고 그러죠. 변수. 그렇죠? 요거는요. 이거는 자료형
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료형. 맞죠?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그래요? 예, 이거는 값이죠. 맞죠? 자, 인티저는 자료형이고 A는 변수이고 20은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20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인티저 타입인가요? 일치한가요, 이게? 예, 그러면 정상이에요. 그러면 정상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A는 50 이렇게 넣으면 여기에다가 50을 대입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50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에다가 5.6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이거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컴퓨터 내부적으로 처리가 될 때는 굉장히 다릅니다.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그게 캐릭터냐, 정수냐, 실수냐, 문자 열이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타입이 일치하는지를 따져야 돼요. 자, 요거 뭐예요? 인티저 데이터죠. 맞죠? 그러면 요 A는 인티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이 맞나요? 맞죠? 그럼 이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요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인가요? 요 데이터는 더블형 데이터이죠. 그러면 이 A가 더블을 저장할 수 있는,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밥 먹는 그릇에다가 국 담았단 말이에요, 지금.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요거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일치하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즉,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세요. 인티저 별피는 요 주소, 그러니까 요거 100번째를 이제 요거 얘기를 하겠죠. 요걸 담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우리가 얼른 봤을 때 제가 포인터를 뭘 포인터라고 그랬으면 저거 써있죠. 포인터는 변수다. 뭐가 변수냐 이거예요. 얼른 눈에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이 별을 띄우다가 당분간 어떻게 할 거냐면 별을 이쪽에다가 갖다 붙여 놓겠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위에 거랑 똑같이 자, 이게 자료의 형이죠. 자료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변수가 되겠죠. 이게 변수가 되겠고 이게 값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이 위에 거랑 똑같이 보면 이게 값이 되겠죠. 그러면 메모리상에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자, 얘가 P이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번지수 100번지인 거예요. 가지고 있는 값이 100번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00번지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P도 뭐다? 변수라니까요. 변수. 그게 중요해요. 변수. 변수이기 때문에 자기도 번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자 130번지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130번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조금만 집중을 해주세요. 자, A는 얼마인가요? A는 자 20이죠. 처음에 20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A의 시작 주소는요 100인데 이 100은 정수 100이 아니라 번지수 100이죠. 여러분 몸무게, 무게를 나타내는 100kg과 그 다음에 거리를 나타내는 100kg은 다르죠. 맞죠?
똑같이 숫자이기는 하지만 나타내는 단위가 다른 거죠. 쓰임새가. 정수 100 아닙니다. 번지수 100입니다. 얘는. 그러면 자, P는 얼마인가요? P는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이 100이잖아요. 그런데 이 100이 뭐예요? 주소죠. 주소. 예, 번지수를 저장을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자, P의 주소는요. 아까 제가 뭐라고 가정했냐면 130번지라고 가정을 했죠. 그러니까 얘는 자 130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P의 주소는 130번지.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그대로 따라서 써보세요. 자, 봐보세요. P는 뭘 저장한다? 인티저 주소. 다시 여기서부터 보세요. 자, A는 뭐를 저장하는 자료형이냐면 인티저를 저장을 해요. A는 인티저를 저장을 해요. 자, P는 뭘 저장을 합니까? P는 뭘 저장해요? 인티저 별을 저장을 해요. 자, P는 인티저 별을 저장한단 말이에요. 내가 인티저는 알겠는데 인티저 별은 처음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인티저 별이라고 하는 자료형이 뭐냐? 무엇을 우리는 인티저 별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거 A의 시작 주소 있죠? A의 시작 주소. 이거의 자료형이 바로 인티저의 별인 거예요. 인티저의 별. 이걸 처음 보는 겁니다. 자, 다시 인티저 자료형은 뭐다? 20, 30, 50, 200, 3000 이런 게 인티저형 데이터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강좌에서 메모리는 번지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0번지부터 42억 9천만 번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번지수가 C 언어에서는 데이터예요. 아시겠죠? 그 번지수도 C 언어에서는 데이터입니다. 그 번지수를 내가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번지수의 자료형은 뭐냐면 인티저가 저장되어 있으면 인티저 주소, 캐릭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캐릭터의 주소, 더블이 저장되어 있으면 더블형 주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는 인티저 타입의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요거를 인티저형 주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티저형 주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자료형은 뭐다? 인티저의 주소. 그러니까 이 말은 이 P에는 뭘 저장하겠다? 인티저의 주소를 저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자료형이 뭐다? 예, 인티저 주소. 아시겠죠? 인티저의 주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포인터라고 한다? 이 P. 이거를 포인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포인터는 뭐다? 변수다. 포인터는 변수다. 그러면 여기서 변수가 뭐예요? A가 변수이죠? 또 P가 변수잖아요. 그렇죠? 자, 이 P가 변수입니다. 이 P를 포인터 변수 또는 그냥 줄여서 포인터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20이 뭐다? 정수이죠. 정수. 20을 그냥 인티저라고도 표현을 하죠. 맞죠? 그러니까 요거의 주소를 A는 인티저를 담는 그릇이다. A를 인티저를 담는 그릇이다. P는 인티저 별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요거의 자료형이 뭐냐? 20의 자료형이 뭐냐? 인티저. A의 주소의 자료형이 뭐냐? 그럼 인티저 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것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A는 20이고 A의 주소는 100번지예요. 그 다음에 P는 100번지 저장하고 있는 값이죠. P도 변수이기 때문에 주소가 있어요. 130번지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별 P는 얼마냐 이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이거 20이에요. 자, 20인데 요거 별 P는 20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별 P가 20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P는 100이죠. P는 100이에요. 그러니까 P가 얼마냐 그러면 나는 10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별 P가 얼마냐? 그러면 20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별 P가 의미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주소값인데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주소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요 주소를 가지고 그 번지에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이렇게. 요 번지를 가지고 그 번지까지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얼마가 들어있더라? 20이 들어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자, 여기에 얼마가 들어있다? 예. P가 가지고 있는 값은 100인데 이 100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번지수란 말이에요. 진짜 데이터가 아니라 번지수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찾아가서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이게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포인터 변수는 두 개의 값을 제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개의 값을 제어를 할 수 있는데 무엇과 무엇을 제어를 할 수 있냐면 먼저 자기의 값을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인티저 타입으로 b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b가 또 어디에 공간에 있겠죠? 그럼 내가 p에다가 b의 주소를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을 다른 값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자, 별 p는 60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번지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터 변수예요. 자,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할 수 있어요. 저 처음 듣는 거면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죠. 특히나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 아스타리크를 이쪽에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해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대부분 이쪽에 표현이 되지만 나중에 완전히 혼란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어디에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단은 이해를 하기 전, 완전히 내가 습득을 할 때까지는 좌측에 가져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게 자료형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고 P가 변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아시겠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나올게요. 자, A에 자, 20 있고요. 자, B에 40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캐릭터 C에 자, K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봐보세요.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A, B,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0, 40, 자, K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A의 시작 주소, 여기는 B의 시작 주소, 여기는 C의 시작 주소. 여기까지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자, 4바이트, 4바이트, 이거는요 1바이트죠. 왜? 캐릭터니까.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요 주소를 저장하려고 그래요. 자, 가정입니다. 자, 가정이에요. 100번지, 200번지, 300번지예요. 번지수입니다. 자, 내가 인티저의 주소를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P가 있고 여기 안에 있는 값이 100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 이해가 되세요? 요거 그림으로 이해되는지 보세요, 먼저. 자, 여러분들은 이거 뭐가 되냐면 이 동영상 지금 보다가
정지가 되잖아요. 정지 버튼 눌러놓고 그대로 따라서 그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세요. 뒤쪽에 가시면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점점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때 어느 순간이 딱 놓치면 여러분 따라오기가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지 딱 시켜놓고 따라서 그리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나중에 이거 2번, 3번, 여러 번 봐도 버거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놓고 따라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자, 제가 A에다가 30 넣었어요. 그럼 이 말은 여기다가 30 넣으란 얘기죠? 여기다가 30 넣으란 얘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별 P에다가 40 넣으세요. 별 P. P는 100이고 별 P는 얘가 가리키고 있는 요거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40 이렇게 넣으란 얘기예요. 이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됐죠? 그런데 자, 이번엔 제가 뭘 넣는지 보세요. P에다가 B의 주소를 넣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요거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P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값이 100인데 이 값을 B의 주소인 200으로 넣으란 얘기예요. 즉, 이 값을 200으로 이렇게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죠. 이 선은 끊기는 거예요. 이 선은 끊기고 얘가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 상태에서 자, 별 P에다가 50 넣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50을 넣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냐면 요거 한번 넣어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자, P에다가 C의 주소를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P에다가 C의 주소를 넣어라 라고 하면 이 말이죠. C의 주소는 지금 300번지잖아요. 그러니까 300번지를 여기다가 넣고 얘가 여기를 가리키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이거 B 안 됩니다. 이거는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따져나가냐면 앞으로 계속 혼란스러워요. 진짜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나가시냐면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잘 봐보세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30하고 요게 일치하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요게 일치하느냐 따질 때는 우측의 것부터 따져보는 겁니다. 우측의 것 자료형이 뭔지를 먼저 따져보는 거예요. 우측의 자료형은 인티저죠. 그러면 얘가 인티저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 맞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요? 선언을 어떻게 해놨는지 보면 알죠. 내가 인티저 담겠다라고 선언을 해놨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자, 별 P에다가 40 넣었어요. 별 P는 P가 가지고 있는 거 여기를 나타내잖아요. 이 공간. 여기에다가 정수 담는 거 맞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왜 이거는 문제가 없냐? B의 주소가 자료형이 뭔지 보세요. 이게 B의 주소이죠. B의 주소는 자료형이 뭔지는 어떻게 따진다? B의 데이터 타입이 뭐예요? 인티저잖아요. 얘가 인티저이기 때문에 이거의 자료형은 인티저 별이죠. 맞죠? 이거의 자료형도 인티저 별이죠. 그럼 이거의 자료형은 뭐겠어요? 캐릭터 별이겠네요. 맞죠? 캐릭터 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티저 별인데 이걸 여기다 담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P가 인티저 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맞나요? 이게 따져야죠. 인티저 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맞아요? 보세요. 맞잖아요. 인티저 별을 담겠다. 나는 그렇게 선언을 해놨네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위랑 똑같으니까. 그럼 이거는 왜 안 되느냐? 자, C의 주소는 타입이 뭐다? C의 주소는 캐릭터 주소라니까요. 캐릭터 주소예요. 근데 담는 그릇은 뭘 담는 그릇이에요? 인티저 주소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P는. 인티저 주소를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후라이를 했는데
후라이를 했으면 접시에다가 후라이를 했으면 담아야 먹기에 적절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종이컵에다 담았다니까요.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먹기 좋아요?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불편하죠.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적절하게 맞아야 됩니다. 음식물과 음식물을 담는 그릇은 적절하게 맞아야 되듯이 데이터와 데이터를 담는 그릇은 형이 일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형이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C의 주소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캐릭터 주소를 담아라. 그리고 얘는 이름이 P2야. 얘는 C의 주소 이렇게 담아라. 이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P2는 뭘 담을 수 있다? 캐릭터 주소. 캐릭터 주소. 그러면 자, 저걸 굳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P2 이렇게 되고 얘가 300 이렇게 되면서 이 300이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네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포인터는 변수인데 무엇을 값으로 갖는다? 번지수, 메모리의 주소를 값으로 갖는다. 메모리의 주소를 번지수로 갖고 그 다음에 자기랑 자료형이 같은 것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형이 같아야 돼요. 인티저 별이라고 해놨으면 인티저 타입의 주소만 저장을 하는 거고 캐릭터의 주소를 해놨으면 캐릭터 주소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혼란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라? 자꾸 일치하는지를 따져봐라. 아시겠죠? 자, 요거를 제가 이 과정을 쭉 지금까지 한 내용을 사이즈, 그 다음에 요 크기 대입하는 거, 그 다음에 형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되는 거, 이거를 코딩으로 해서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코딩하고 오겠습니다. 예, 포인터에 대한 내용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으로 쭉 드려왔었는데 그거 이제 얘기만 듣고 증명을 정확하게 해드려야 혼동을 좀 덜 하겠죠.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각 자료형별 사이즈부터 제가 하나씩 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터 크기도 여기서 미리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바로 실습 화면 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 코드는 미리 다 가져다가 놨습니다. 어려운 코드가 아니니까 그냥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코드는 제가 실습한 코드는 다 여러분 그 자료실에 올려드리니까 미리 해보시고 동영상 강의를 보시는 게 더 좋겠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형은 자, 캐릭터, 그 다음에 sort, 인티저, 롱, 그 다음에 플롯, 더블, 롱, 더블까지 8개입니다. 8개. 그러니까 각각 우리가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인식하는 게 몇 바이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화면에 나오죠. 사이즈가 캐릭터는 1, sort 2, 인티저 4, 롱 4, 롱은 4, 8, 그 다음에 플롯 4바이트, 더블 8바이트, 롱 더블은 8바이트라고 나오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엑스코드나 즉 맥이나 또는 리눅스에서 사용을 하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12 또는 16바이트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인식하는 거는 8바이트이다. 원래 문서에는 8바이트 이상입니다. 이상. 최저값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를 얼마만큼 사용을 하는지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시스템이 제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의 아주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자, 코드를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제가 미리 이제 코딩을 다 해놓은 거예요.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요. 자, 인티저 a는 30, 그 다음에 이 포인터 변수 p 하나 선언을 해가지고 거기다 값 담았습니다. 값 담았는데요. 자, 봐보세요. 먼저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확인해 보면 자, 뭐가 나왔냐면
자, 봐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자, 이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자, A가 30이 들어있고, A의 이거 번지수예요. 진짜 번지수입니다. 이게 진짜 번지수예요. 1815만 번지네요. 1815만 1408번지입니다. 그러니까 A는 번지수의 이 A가 즉, 자, 보시면, 자, 이게 A가 되겠죠. 이게 이 번지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P가 있겠죠. 자, P가 어디예요? 요거죠. 여기를 나타내겠죠. 여기가. 그렇죠? 그리고 30이 여기가 들어있고, 자, P가 가지고 있는 값이 얼마인지 잘 보세요. P가 가지고 있는 값이 A랑 똑같잖아요. 이거랑. 그렇죠? A의 주소랑 뭐가 같다? P의 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00번지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죠. 이렇게. 이게 같다는 얘기예요.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도 확인했어요? 예, 여기 별 P는 30이다. 이렇게 제어가 된다고 그랬죠. 이거 증명이 됐죠. 자, 여기가 번지수가 비슷한 걸로 봐서 옆 동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예, A의 번지수와 이 P의 번지수가 비슷한 걸로 봐서 바로 옆에 붙어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혼란스러울까 봐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고칠 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 보십시오. 자, 봐보세요. 제가 한번 실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자, 다시 해봅니다. 그랬더니 번지수가 아까 1800 얼마였는데 지금은 733만으로 바뀌었네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또 1625만으로 또 바뀌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 또 832만 번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임의 주소라고 그러는데요. 실제 번지수가 아니라 가짜 번지를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해킹 위험성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거를 계속 같은 번지만 보여주게 되면 그것에 우리가 접근해서 찾아낼 수 있겠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는 거의 그 집에서 그 번호키를 쓰죠. 키를 들고 다닐 일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거의 손에 들고 다니면서 열쇠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아파트든 자기 집이든. 그러면 가족들이 모두 다 열쇠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잘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현관 앞에 어디다가 화분 밑에다 이렇게 잘 넣어놓잖아요. 그리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도둑님들께서 이런 심리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도둑님들이 다 들어와서 화분 밑이나 또는 그 전화기 단자함 이런 데 보면 거의 열쇠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컴퓨터도 그런 겁니다.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계속 거기 같은 번지만 쓴다 이거예요. 그럼 그 번지만 공략을 하면은 그 번지를 우리가 알고 그 번지에다 어떤 프로그램을 심어 놓거나 또는 변경을 가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임의 번지를 그래서 도입을 한 거고요. 이거를 우리는 포인터 공부할 때만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포인터 공부할 때는 주소가 왔다 갔다 하면은 공부하는데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임의 주소를 고정 주소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한다면 그대로 따라와 보시면 됩니다. 자, 메뉴 갑니다. 프로젝트 맨 아래쪽에 가면 속성이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에서 속성, 그 다음에 처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프로젝트 구성 속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 속성, 그 다음에 링커로 갑니다. 링커, 그 다음에 고급으로 왔어요. 고급으로 오면 여기 임의 주소가 있고 고정 주소가 있어요. 임의 주소에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임의 주소에 이거를 아니요 이렇게 바꿉니다. 아니요. 고정 주소는 예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바꿨습니다. 임의 주소는 아니요. 예.
그 다음에 고정 주소는 예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주소가 고정됩니다. 170만 번지로 나오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안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포인터 공부하는데 주소 번지수가 왔다 갔다 하질 않으니까 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되셨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프로젝트 속성, 자, 그 다음에 구성 속성, 그 다음에 링커, 그 다음에 고급, 여기 와서 이미 주소, 고정 주소를 바꾸었습니다. 이미 주소는 아니요, 고정 주소는 예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바꾸어 놓으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아스타리크의 위치 말씀을 드렸죠. 아무 데나 갖다 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가운데 놓겠습니다. 가운데 놓고 해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갖다 놓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별 문제가 없죠. 예,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디다 갖다 놓고 한다? 일단 이쪽에 갖다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책이나 오늘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셨다면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자료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료형으로 보기 때문에 이쪽에 갖다 놓습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C 언어 책들은 변수 쪽에 갖다 놓습니다. 변수 쪽에 갖다 놓고 한 10% 정도의 책들이 좌측에 자료형 쪽에 갖다 놓는데 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편해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항상 좌측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왜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는 이해가 되셨고, 자, 여기다가 제가 인티저 B를 하나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 됐죠? 그 다음에 캐릭터로 하나 선언을 합니다. 캐릭터 C는 자, A 이렇게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 제가 C에다가 P에다가 자, B의 주소를 대입을 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나요? 괜찮습니다. P에다가 B의 주소를 넣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A의 주소가 아니라 P가 이제 B의 주소를 값으로 가졌고 50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왜? B에 50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자, 별 P의 값을 자, 200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럼 어떤 값이 200으로 바뀌나요? 자, P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B의 주소이죠. 그러면 B의 값이 50으로 바뀌게 됩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하나 복사를 해서 이거를 B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A가 아니라 B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B의 값이 200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거 되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를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자, P에다가 뭐의 주소를 넣냐면 제가 C의 주소를 넣습니다. P에다가 C의 주소를 넣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은 됐는데 출력을 했더니 값이 요상한 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자, 오류 목록을 한번 보세요. 자, 출력창에 보기에 자, 오류창을 보시면 뭐가 지금 떠 있는지를 볼 수 있냐면 경고가 굉장히 많이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고가 많이 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경고이니까 제가 한 번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자, 메시지가 뭐냐면 메시지가 캐릭터 주소와 인티저 주소 사이에 형식이 호환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형식이 호환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 요 값이 뭐예요? 캐릭터 주소잖아요. 캐릭터 주소. 그 다음에 이 P는 뭘 저장할 수 있어요? 인티저 주소를 저장하겠다고 나는 선언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인티저 주소를 담는 그릇이에요. 즉, 이 P라고 하는 이 그릇은 뭐를 담아야 된다? 인티저의 주소를 담아야 되는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캐릭터의 주소잖아요. 캐릭터. 왜?
C가 캐릭터로 선언했으니까 캐릭터 주소이죠. 그러니까 이게 형이 일치하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일을 수박을 잘라서 세수대야에다 담아다 줬어요. 먹고 싶으세요? 그런 수박? 별로 안 땡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릇이 적절치가 않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자료형과 담으려고 하는 그릇의 형태가 일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자기의 자료형과 맞는 주소만 저장을 하게 된다. 아시겠죠? 예. 자, 그거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프린트F 서식 문자 %D에서 굉장히 많은 경고가 또 떴네요. 이 경고, 이것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뭐냐면, 제가 또 요거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경고입니다. 경고. 모든 포인터 변수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6진수 형태라고 그랬죠? 16진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출력을 할 때는 뭐라고 찍어야 된다? P라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예, %P라고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주소면 %P, P 이렇게요. 주소를 출력할 때는 %P로 출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앞에 여기 F2, FC 이렇게 16진수로 표기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거는 16진수 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16진수로 표기가 되면 이렇게 화면에 나옵니다. 그러면 경고도 없어졌습니다. 경고도 없어진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경고 아까만 있던 게 없어진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렇기는 하지만 얼른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P는 주소는. 그러나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겠다? U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진수로 봐야 우리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고가 나는 건 무시를 하고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포인터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각 포인터에 대한 사이즈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각 포인터에 대한 사이즈, 크기가 몇 바이트인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미리 다 코딩을 좀 해놨고요. 자, 보겠습니다. 포인터의 크기입니다. 포인터는 자료형에 상관없이 4바이트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 오브는 메모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자, 캐릭터 주소 4바이트, 인티저 주소도 4바이트, 더블 주소도 4바이트, 몽땅 다 4바이트입니다. 이해되셨죠? 모든 포인터 변수는 몇 바이트다? 4바이트이다. 이걸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 여기에 인티저 A, 그 다음에 캐릭터 C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사이즈 오브 A, 여기는 C라고 쓰는 게 더 적절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티저니까 자, A의 주소, 이게 몇 바이트인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예, 이게 몇 바이트인지 확인을 해보면 역시 4바이트다라는 거 확인이 되죠. 이 내용은 다음 강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이에요. 미리 실습으로 확인을 해드린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다음 강좌에서 이 내용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기본적인 내용들 실습으로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대신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포인터는 변수입니다. 주소를 저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소를 저장하냐? 아무 주소나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랑 자료형이 일치하는 것만 저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습으로까지 보여드렸어요.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담고 있는
핵심적인 어떤 의미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포인터는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수이다. 포인터는 변수이다. 근데 포인터 변수는 뭘 저장한다? 메모리에 번지수를 저장한다. 아시겠죠? 포인터는 뭘 저장한다?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아주 핵심적으로 C 언어에서는 다른 언어에는 없습니다. C 언어에서는 모두 주소도 데이터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C 언어에서는 모두 주소도 데이터예요. 데이터. 정수, 실수, 문자열 이런 것처럼 C 언어에서는 주소 데이터입니다. 자, 인티저 그러면 정수를 나타내지만 인티저 별 그러면 이건 뭐다? 정수의 주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소. 그 다음에 요거 자기가 선언한 자료형하고 같은 것만 저장해야 돼요. 같은 거. 예, 다른 거를 저장하면 여러분 시스템에 따라서 경고가 나거나 오류가 납니다. 아시겠죠? 시스템에서 조금 나타나는 게 틀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형하고 인티저 별 그러면 인티저 주소 저장하고 캐릭터 별 그러면 캐릭터 주소 저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포인터는 변수예요. 그 다음에 C 언어에서는 주소도 데이터로 취급됩니다. 아시겠죠? 포인터 변수는 뭘 저장한다? 메모리의 번지수를 저장합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3강에서 뵙겠습니다.